한밤중에 출석한 젠더특보입니다. 어제 임순영 젠더특보가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기도 전에 임순영 특보가 대체 어떻게 알고 실수한 게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지가 지금껏 큰 의문이었는데요. 어제 열린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그 실마리가 풀릴 만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 현장인데요.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의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경찰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인지한 거는 4시 30분에 고소장 접수를 한 때가 아니라 같은 날 2시 28분 고소인 변호사가 여성 청소년과의 담당 팀장에게 전화로 중요 사건이다. 서울시의 높은 분이 거니까 서울청에서 조사해달라고 전화를 함으로써 최초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 이후 30분 정도 지나서 한 3시에서 3시 반 정도에 서울시의 젠더특보 임특보가 박 전 시장한테 실수하신 것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당시로 보면은 경찰이 파악하는 상황하고 서울시에서 파악하는 상황이 거의 일치합니다. 유출이 경찰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찰이 유출한 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잘못이 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장님, 권영세 의원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경찰이 당초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게 된 시점보다 2시간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의 주장이 맞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렇다 그러면 뭔가 지금까지 궁금했던 어떤 퍼즐이 좀 맞춰져가는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는 피해자가 변호인을 통해서 4시 반에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는 건데 근데 신기한 건 이상하게 김순영 젠더특보가 그에 앞서 1시간 반 전인 3시에 이미 박원순 전 시장을 찾아가서 혹시 실수한 거 있으시냐 이렇게 문의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전에 어떻게 피소 사실이 알려졌느냐 이게 굉장히 큰 논란이었고 쟁점이었는데 어제 권영세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피해자 변호인이 그에 앞서서 2시 28분에 이미 서울경찰청 여성 청소년과 팀장에게 오늘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다. 서울시에 높은 분이 연루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높은 분이 연루되어 있으니 서울경찰청에서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서울청은 여기 어떤 해명을 했냐면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박원순 전 시장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4시 반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그때서야 박원순 전 시장이 연루됐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임순영 젠더특보도 처음 언론을 통해서 해명했던 게 3시에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서울경찰청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임순영 젠더특보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 거의 일치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2시 28분에 피해자의 변호인이 서울청 여성청소년과에 전화했을 때 그때 이미 정보가 샜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사실 늘 지금 저희가 과연 피소 사실이 언제 유출됐느냐가 굉장히 이번 사건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어제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온 만큼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 의원님, 네. 이 질문만 하나 답변 주시고 빨리 국회 가셔야 돼요. 예.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의 얘기를 통해서 김창룡 후보자는 이렇게 변호인의 전화를 받은 것은 맞다. 그렇지만 피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인지는 몰랐다와 경찰 쪽에서 수사 기밀이 유출된 정황은 없다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이 잘못이 있다면 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일에요. 대한민국에 주로 경찰이나 검찰 이렇게 강제수사권이 있는 국가기구에 무언가 이렇게 진정을 내거나 고소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질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 인권보호의 역할이 그 검찰과 경찰 등의 강제수사권이 있는 국가기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피해자의
이 신고 내용을 고스란히 가해자 측 혹은 힘 있는 사람 측,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달했다고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경찰청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는 조용조용히 이런 만일이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는요. 경찰에 대한 모든 신뢰를 국민의 신뢰를 허무는 일이 될 겁니다.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히 경찰이든 그 어떤 국가기관이든 이러한 내용이 유출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혹이 다 해소될 때까지 저는 분명하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자체적으로도 이거를 분명하게 해서 조사 결과를 수사 결과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전 박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재명 부장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 서울지방경찰청이 첫 주에 인지했다는 시점보다 2시간 전에 알 수도 있었다라는 의혹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청와대 보고했던 게 당초에는 구두로 보고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고 변호사님. 네. 이 청와대 보고 과정에 대해서도 기존의 경찰 입장과 좀 다른 답변이 나왔어요. 왜 청와대 보고가 늦었느냐라는 질문에 김창룡 후보자는 내용까지 정리해서 보고하느라고. 내용까지 정리해서 보고하느라고 늦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간단히 구두로 전달했다는 당초 설명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당초에 알려지기로는 뭐 즉각 보고가 되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고소장 접수하고 나서 정말 4시 반에 고소장은 접수가 됐지만 한 2시간 정도 그 경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7시 조금 전 거의 뭐 2시간 이상 지나서 보고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저는 의아한 거죠. 왜냐하면 정말 경찰에서 시장 고소장을 지금 접수한 상황에서 이 중요한 사건을 청와대 보고한다 그러면 즉각 보고를 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고소장을 청와대 뭐 그 파일째 팩스로라도 보내줬을 것 같은데 왜 2시간 뜸을 들였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은 청와대가 즉각 보고를 받았으면 청와대에서 새 나갈 가능성도 역시 조금 더 많이 있는 건데 2시간 뜸 들이면서 이렇게 보고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새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경찰에서 2시간 정리할 게 그렇게 뭐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역시 의문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김창룡 이제 이 후보자가 조금 더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조금 더 알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한 의혹을 풀 키맨으로 지목된 임순영 젠더특보. 이제 저희 돌직구쇼도 어제 임 특보가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밤늦게 임 특보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조사 받으신 거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여기 앞에 너무 가리시는데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심정이신지 한 말씀만. 불미스러운 일 관련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장님한테 보고하신 내용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특보님 피소 사실 언제 알고 계셨어요? 선출 관련해서 얘기 들으셨습니까? 보고할 때 들으셨어요? 특보님 특보진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보님 이렇게 가시는 거 비겁하신 거 아닌가요? 김 변호사님. 네. 임순영 젠더특보 어제 밤늦게 출석을 했어요. 어제 인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인전 출석을 한 듯한데 피고소 여부 당신은 나도 몰랐다. 그래서 박 전 시장에게 물어본 것이다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걸로 이건 아직 분명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해서 혹시 아시는 내용이나 보도된 내용 정리해서 말씀 주실 게 있는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없고요. 결국 언론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피소 사실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피해자 측에서는 2시 28분경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전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이다. 서울시의 높은 분이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조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높은 분이라고 얘기를 했지 서울시장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고 이렇게 여성 청소년과 팀장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높은 분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이게 서울시장을 또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 이제 피해자 측에서 2차 기자회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2시 28분에 정확하게 피고소인이 그냥 높은 분이라고 했는지 아니면 전화 통화를 할 때 경찰 측에서 서울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언지를 준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후 3시경에 젠더특보가 박원순 시장에게 실수한 거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본인은 뭐 피소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임수영 젠더특보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은 가지만 명확하게 그때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수사를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자체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게 성추행과 관련돼서 박원순 시장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단지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사실을 밝히는 좀 어렵다. 하지만 지금 검찰에서 고발을 된 것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임수영 특보랄지 이제 관련자들의 어떤 휴대폰을 압수를 해서 이걸 포렌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윤곽은 좀 드러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피소 사실을 아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경찰에서 이를 밝히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검찰이 고발 사건으로 수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진상이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